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2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잘한다, 잘해. 자, 이 느낌 좀 어떻습니까? 대화의 위험 요인 중에서요. 네 가지 위험한 게 있는데요. 그 위험한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밑에 깔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까베기 하시죠? 그렇게 비비꼬는 거죠. 어디 논박에 논박 좀 듣고 나갈까요? 잘한다, 잘해. 너 지금 비꼬는 거지. 비비까베기처럼 비꼬는 거지. 그런데 말에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걸 상대도 알 뿐만 아니라 느낀다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 마음이 꼬이지. 자꾸 꼬아봐. 꼬만큼 풀기 힘들다는 것 알고 하면 좋고. 마음이 꼬이면 풀기는 너무 힘들어. 누가 더 힘들어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지 뭐. 마음이 꼬이면 돌담을 쌓지. 접근 금지령을 내리는 거라고. 너라면 비비꼬는 사람과 얼굴 맞대고 살고 싶겠냐고. 지금 논박이가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요. 이 말은요. 이별을 앞당기는 말입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 하는 말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멸입니다. 자신을 높은 위치에 서서 내려다보면서요. 상대를 낮추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기 딱 좋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깔아뭉개는 말이죠. 예쁜 옷 입고 칭찬받고 싶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이런 얄미운 말. 무언가 나름 애써서 해놓고 칭찬을 기대하는데 잘한다, 잘해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 이게 경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더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고 싶다면요. 그래서 자신을 꼴도 보기 싫게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이 그러지 좀 마, 싫어 라고 하는 행동을 굳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야, 너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흥 하고 비웃습니다. 상대방 흉내내기, 농담으로 슬쩍 대화해서 빠져나가기. 자, 어떻습니까? 자, 상대가 이렇게 칼로 마음을 찌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패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화의 위험 신호 두 번째 나왔습니다. 방어입니다. 방어란요.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경멸을 받으면 자신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 말이죠. 엄마 나 오늘 지각했어. 잘한다, 잘해. 나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침부터 잔소리했잖아. 이 말을 시작으로 계속 서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책임 전가입니다. 늦게야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하는 말. 집구석이라고 일찍 들어와 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지금 남편은 아내와 사는 것이 재미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아내죠. 자, 여러분 서로 도망치게 하고 싶은 말, 가정을 파괴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는 두 가지 말이 나왔는데요. 첫째 경멸, 둘째 방어까지 나왔어요. 자, 셋째는 뭘까요? 잘한다, 잘해는 무엇이 섞여 있죠?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비난은요, 상대의 잘못이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의 결함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다면 사실 비난이 첫째죠. 비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비난을 비합리적 심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스는요, 우리의 정서장애의 핵심을 비난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이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비난은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쉽게도 비난을 합니다. 비난은요, 상대의 잘못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등으로 좀 넓은 폭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 성격하고는 정말 저 성격이 문제야. 인격이 잘못된 거라고. 언제나 그래, 언제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 잘못한 한 가지 일을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 성격, 능력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멍청한 인간, 성격 사나운 인간, 실수만 하는 인간. 자, 이쯤 되면 상대방의 인격, 성격, 능력을 훼손하기가 충분하죠. 또요, 왜? 로부터 시작되는 비난적 질문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하는 겁니다. 결국 넷째, 돌담 쌓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도핑인데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요. 회피하여 아주 처수해버리는 겁니다. 돌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들은 척만 척하는 것, 이것도 돌담 쌓기고요.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거 다 돌담 쌓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 가정이 이 4가지 위험 요소에 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부부 상담 연구소를 운영해 왔던 가트맨은요, 650쌍의 부부를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요, 부부 상담의 초기 단계 및 몇 분간을 통해 어떤 대화를 서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요, 통계학적 결론을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3분간 1000마디 대화를 들어보면요, 대강 그 부부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의 위험 요소 4가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비난, 경멸, 방어, 돌담쌓기입니다. 이것은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대화 방식이죠. 가족의 문제는 이 대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돌담 쌓기에 들어갔다면 내 대화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과거 마이너스 감정을 잘 다스리시면 됩니다. 각자가요, 강한 마이너스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 함께 했던 지난 과거를 나쁘게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지난 날이 그랬으니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 는 거죠. 과거의 그 마이너스 감정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전에 그랬잖아, 옛날에 자꾸 그랬잖아, 이렇게 지난 날을 자꾸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마이너스 감정을 부추기는 거죠. 자, 마이너스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요,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과정은 유지될 수 있다고 가트맨은 말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과 세월 속에서 과거의 플러스 감정을 골라내서, 그리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 배분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서로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고 정서적 이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쑥스러워도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나 서로를 설득하고 진정시키고 분노의 행동 대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말을 썼다면요, 나와 너는 불완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과 남을 보면 여러분의 마이너스 감정이 훨씬 수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TV에 드라마에서 봤더니요, 잔뜩 화가 나서 돌담을 쌓으려는 아들이요, 엄마를 보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때 엄마가요, 미안해, 엄마가 엄마 노릇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요, 엄마 나도 아들 노릇 처음 해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과거 마이너스 감정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장면이 바뀌고요, 혼자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곁에 앉아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렸을 적 예를 들어가면서 과거 앨범을 펼쳐 보이듯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들의 과거 마이너스 감정을 플러스 감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죠. 아들은요, 아침에 막 엄마가 나를 생각이나 한 적 있어? 엄마 일이 더 중요하잖아 하고 막 대들었는데 그날 저녁에요, 돌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나 머리 아파 하면서 아주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아들이 어렸을 적처럼 아들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하는 것이 있죠. 처음이라 정말 어설픈 시간을 살더라도요,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주고 보듬어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잘한다, 잘해 하지 마시고요,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해 주시고 구독 많이 권장해 주세요. 저도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